예지트 오늘 첫 번째 도착한 역은 2차전 지역도 아니고 에코프로역입니다. 네, 슬렁 걸어오시는 분은 우리 하창한 본부장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겁나게 덥네요, 날씨가. 오늘 진짜 찜통 더위여가지고 예. 걸어 다니는데 막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더위는. 네, 그래도 에이. 주가가 올라줘서 힘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에코프로가 20%가 올라서 90만 8천 원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와 대단합니다. 에코프로 오늘 이렇게 올린 거는 테슬라이기도 했지만 에코프로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테슬라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한 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상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라인이 이제 공매도와의 이제 쩐의 전쟁을 하는 라인이었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뭐 사실 리포트들도 사실 중장기적인 뭐 이런 전망들은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뭐 단연 그 수급을 끌어낸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인도 물량 자체가 86%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상당히 좋은 기조는 만들어 놓은 건 맞지만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 자체가 뭐 바인더 계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 조금은 확정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를 주가가 소급해서 좀 당겨 왔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사실상 메워줬고 그다음 전고점이 돌파하면서 사실상 오늘도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는 공매도량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얘기고 숏 커버링이 지속적으로 숏 스퀴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만약에 테슬라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오늘? 네, 오늘 외국인 기관이 고점에서 다 매수를 해줬거든요. 예, 특히나 외국인이 많이 사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제 숏스퀴즈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 테슬라의 주가까지도 만약에 오늘 조금 슈팅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뭐 사실상 100만 원도 빠르게 돌파가 가능한 시점도 돼버렸다. 그만큼 사실상 이제 3번의 돌파 시도를 하고 좀 꺾였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뭐 다들 고점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이제 테마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세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됐었던 섹터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봤었던 이런 대세적인 시세를 분출했었던 섹터와는 조금 차별화돼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공매도 관련된 이슈로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님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지금 롱 의견, 매수 의견입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거는 공매도의 강력한 이런 쩐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쪽으로 수급상 뚫었다. 그렇죠.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상환을 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약간 게임스탑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조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자재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꺾일 거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지만 만약에 그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까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뭐 고공행진은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M은 어때요? 에코프로 BM도 물론 오늘 5.8% 올랐습니다만 여긴 전고점을 못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한 30만 원이 결국엔 좀 중요한 라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종목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에코프로 쪽으로 오늘은 수급이 많이 쏠렸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쪽에서의 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온 이후에는 프로비엠이 추가로 갈 확률도 상당히 높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에코프로 BM도.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뭐 중장기적인 이런 성장 동력 뭐 이제 자금 조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신성장 동력들을 좀 확보를 했다라는 리포트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여수의 NCC 2공장 매각 착수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LG화학도 이제는 뭐 화학회사이면서 2차전지 소재 쪽을 워낙 막강하게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NCC인가 석유화학인데요. 일부 공장을 매각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상 이제 좀 사업적인 부분을 좀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NCC 같은 경우는 화학 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설인데 규모도 한 3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근데 이 부분을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다른 걸 할 것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부회장이죠. 이제 지난 5월에 투자자들을 만나서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친환경 소재, 그리고 글로벌 혁신 신약을 3대 성장 동력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석유화학 업종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면 이 자체가 다 손해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멈춰놓고 이걸 매각을 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2차전지 소재라든지 친환경 소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상당히 또 시장의 영역들이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규모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잘 진행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석유화학 업종이 뭐 하반기 이후에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지표로 보여주는 이런 지수들에서의 손익분기점들을 다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2차전지라든지 친환경 소재 쪽으로의 성장 동력을 밝혀놓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상반기 결산하면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했는데, 상반기는 누가 뭐래도 2차전지가 사실 가장 강력한 시세를 뿜어줬는데요. 그렇죠. 하반기가 시작하니까 역시 나라니까 오늘 마치 이런 분위기였어요. 2차전지는 하반기에도 주도주 혹은 주도주와 경쟁을 하는 그런 핵심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2차전지가 이런 산업적인 성장을 봤을 때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환경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들은 다 좋게 좀 언급을 드리는데, 일단은 저는 이 지상에서는 자동차라고 보고 있고요. 바다에서는 LNG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 2차 전지가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30년을 기점으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거의 다 이제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침투율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또 뭐 에너지 저장 장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활용도가 너무나도 높은 섹터라는 거죠. 게다가 뭐 바인더 계약부터 시작해서 쌓여 있는 수주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어서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2차 전지 쪽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또 연관된 섹터로서 이제 그 코스피에서는 자동차와 반도체 쪽이 같이 조금 이 스텝을 밟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단연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섹터가 2차 전지고 아직까지 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대장의 지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일단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투심도 너무 강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하반기에 또 대세 섹터로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가운데 에코프로가 발군이었지만 뭐 에코프로 포함해서 소재, 장비 뭐 이렇게 또 최근에는 이제 셀업체를 좀 주목해 보자는 분도 많은데요. 네네. 하창한 본부장님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오늘 관심주 하나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이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같기 때문에 당장 뭐 에코프로 BM도 있고 LNF도 있고 뭐 포스코 그룹도 있고 너무 많은데, 일단 저는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장비 업체인가요? 네, 장비 업체인데 네. 일단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제조하는 이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부분에서의 좀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종, 후공종을 모두 다 다루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회사가 탑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전극재를 또 영위라고 하고 있는 회사인데 해당 부분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좋고 또 사업적인 연관성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이런 이 대규모 수주에 따른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최근에 그 고점 부분에서 한 번 더 눌렸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이번에 에코프로그룹도 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생산량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수주들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종목이 많죠, 그죠? 엄청 많죠. 이 한 예. 종목만 완전히 우리가 가자 이건 아니고요, 그죠? 아, 네네. 굉장히, 같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 조금 가려져 있고 눈여겨 볼 만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네네. 코윈테크. 네. 네, 기억하면서요. 하창한 본부장님과 에코프로 역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